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 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책입니다. 와. 오늘 어떻게 인사가 그쵸. 너무 짧죠. 맞아요. 우리 PB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음 못 오게 돼서 오랜만에 저랑 빛도 이책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PB 너무 보고 싶어요 벌써. 정말요. PB 듣고 있니?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빨리 돌아오렴. 네, 이책님. 네. 그나저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네. 바쁘게 지냈어요. 네, 아주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행복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요, 그냥 안 물어볼게요. 네. 저는 최근에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랑랑이라는 독서 공동체에서 하는 낭독회 또 이번에 성황리에 끝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군요. 네, 학교 다니니까. 나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는데. 한창 시험 공부 시기여가지고. 바쁘시겠네. 네, 아마 방송에 나올 때쯤에는 시험이 끝나 있지 않을까. 네, 방학하셨겠죠. 네네. 그리고 또 연말이라 뭔가 모임들도 좀 소소히 있어가지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빛도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저도 똑같죠. 저도 약속 많이 다니고 이제 연말이니까 어제는 그 회사 동료분 결혼식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결혼식 들렸다가 네. 마침 저번 화가 또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결혼식 갔다 오니까 결혼 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네? 왜 매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좀 갈 때 같잖아요. 진짜 갈 때 같나요? 네, 근데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 들방 언니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합정에 언니네 집에 놀러 갔어요. 글쓰기방 언니. 네,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와인을 사갔거든요. 네. 하고 막 음식 같은 것도 포트럭처럼 사가가지고 언니랑 같이 나눠 먹었는데 네. 뭔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시작인 것 같았어요. 그 모임, 언니와의 그 만남이. 그래가지고 사실 자고 올 생각 없었는데 언니네 집에서 자고 지금 곧바로 녹음에 왔답니다. 아주 핫하게 노시네요. 네, 핫하게 놀죠. 네. 꼭 녹음하기 전에는 정말 재밌게 놀고 네. 여기 와서 아니, 저 안 피곤해요. 아니죠? 네, 안 피곤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게스트분을 모실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일상과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의 게스트는 이런 소소한 일상을 잘 수집하고 감성을 또 소중히 간직하는 감성 사냥꾼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네입니다. 와. 모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되게 수줍. 네. 맞아요. 두 분이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광대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하시던데. 약간 동물원 같은 느낌? 하필 저랑 약간 드레스 코드 비슷해가지고 약간 조금.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그 서커스 단체티 입고 온 것 같아. 콤비 같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었네요. 네. 모네님 요즘 어떤 재미에 중독되어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입시가 이제 끝나가지고 아하. 이제 그 추억을 회상하는 거에 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 회상이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 보면서 그때 생각하는 그런 거죠. 또 추억 회상하면 저희죠. 그렇죠. 최근에도 또 추억 회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게스트로. 맞아요. 네. 저희 재미중독자 게스트분들은 다 추억을 과거에 살고 과거에 죽고 과거에 사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시절을 회상하세요? 어떤 시절 사진을 많이 보세요? 이제 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 달 정도 혼자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때 유럽에서 찍은 사진들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클라우드에는 진짜 옛날 사진들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사진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3학년 기숙사 방에서 찍은 사진들이 몇 개 남아 있어서 봤는데요. 귀엽더라고요. 엄청 그쵸. 어리고. 애기죠 그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벽에다가 그 구호 같은 거를 마카로 썼었어요. 한 바닥을 썼는데 네. 이제 아침 점호 기숙학교니까 아침 점호가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그 구호를 부르는 거예요. 잠을 깨려고. 귀엽다. 네. 그러게요. 그러고 이제 구호 열심히 부르고 다시 자는 거였습니다. 다시 자면 무슨 네. 소용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게스트 분들 중에 그 라마 선생님 오셨잖아요. 라마 라마 선생님하고 같이. 3학년 때 같은 방이어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친분이 좀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때 라마 선생님만 깨서 나가고 나머지 셋은 다시 가서 자고 그랬던. 아 그리고 네. 모네님 이번에 재미중독자 녹음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재미중독자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저희 방송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럼요. 근데 막 제가 네. 이제 공부할 때 쉴 때 짬짬이 내서 이렇게 약간 듣는 느낌이었고. 무슨 공부하셨어요? 이제 로스쿨을 가게 되어서요. 이제 로스쿨 가기 위한 시험 리트라고. 고생 많았어요. 네, 맞아요. 수능 국어 같은 건데요. 그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듣고 좀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더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너무 그 게스트 분들 중에서도 반가운 목소리들도 많아서 되게 좋았고. 어떤 분이 반가우셨나요? 이제 처음에는 마르코 님이 엄청 반가웠고요. 여름방학에 뭐 할까 특집에 나오셨던. 그때 막 진짜 핫보이 핫걸이신 거예요. 이런 삶?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징징이님 편도 최근에 드라이브 마이 카 편에 나오셨죠? 또 제가 무주 영화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산성우 영화제를 히트님하고 간 적이 있어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다 친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놈이다. 그놈이다. 너무 그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같은 세계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맞아. 나와서 이제 재밌게 이야기하는. 이미 모네님도 세계관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쵸. 영광입니다. 사실 이미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어, 모네님. 근데 언제 나오지? 근데 시험 공부하신다니까 조금 보류하자 하고 이제 끝나셔서 조금 여유 생기셔서 저희가 불렀죠. 그래도 이제 시험 끝나시고 이제 원하시는 곳에 가시게 되시고. 네. 좋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큰 힘이 되었어요.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모네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렇군요. 이제 그 제가 모든 아이디에 모네가 들어가는 아이디를 쓰고 맞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네.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때 썼던 그 뭐죠 그거? 인트라넷 네, 이런 거. 인트라넷 아이디도 모네로 시작했는데 사실 뭐 별 이유는 없고 그냥 모네 그림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랑주리도 가셨겠네요. 네. 프랑스 갔을 때 갔었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미술관, 박물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가서 이제 그런 취향을 좀 발달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좋다. 감성 있네요. 인상주의파. 네. 뭔가 인상주의 화가 같으세요? 인상주의 화가 같아 오늘 옷 입은 거. 그래요? 너무 좋은데. 진짜 우리도 스테레오 타입이야. 네. 그렇죠. 그리고 의문의 제보에 따르면 모네님께서 소문난 감성 사냥꾼이라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소문이 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책님, 빗도님이 잘 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그래도 피아노 연주하시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역시 감성 사냥꾼 맞으시다. 그렇죠. 심지어 그냥 피아노 연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주하면서 노래도 하시죠.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되게 저는 인스타 충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피드 보면 되게 자기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게 느껴져서 이 감성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감성이요? 감성의 근원이요? 네. 제가 2019년 정도에 그 이제 나중에 2부에서도 하겠지만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를 소개받았어요. 이런 가수가 있다. 이런 가수의 노래가 있다. 들어봐라 해가지고
뭔가 그때부터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름을 못 들어본 가수의 새로운 음악을 좀 찾아서 들어본다거나 뭐 또 그런 가수들은 노래방에 가면 그게 없어요. 음악이 맞아. 등록이 안 돼 있어. 맞아.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그런 동기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2부에서 소개드리겠지만 제 네. 노래 중에 하나가 음원 사이트에도 음원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쵸. 그 유튜브로 들어야 돼요. 완전 감성의 끝이 진짜 말이에요. 끝판왕이다. 그러니까요. 그 음원 사이트도 없는 노래. 네, 저희가 2부 때 무슨 얘기할지 엄청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돼요. 기대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은 빛도 이책이 진행하고 게스트 모네가 함께하는 재미중독자 시즌3 5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전국 취미 자랑입니다. 전국! 송혜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네, 뭔가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서 또 피비 할아버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나왔어야 되는데. PD가 나와야지 송혜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맞아, 송혜 할아버지 좋아하는데. 아쉽다. 참 아쉽네요. 네.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전국 취미 자랑. 이 제목을 들으면 모두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네. KBS에서 1980년부터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는 최장수 음악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인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송혜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방송인 김신영 님이 진행을 맡아서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전국 8도 방방곡곡을 방송국이 옮겨 다니면서 지역 사람들의 노래 솜씨를 펼치는 장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희 재미 중독자에서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전국 취미 자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취미부터 사소한 일상적인 취미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재미 중독자에서는 아무거나 아무 말이나 해도 전부 다 취미가 되니까요. 이력서 취미 칸에 넣을 취미는 아니지만 뭔가 이것도 취미가 될까? 난 취미가 없어서 고민이야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취미를 재미중독자가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와. 저는 사실 이번 되게 주제가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진짜 취미 부자거든요. 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맞아요. 취미를 어떻게 줄이지? 너무 고민인 사람이어서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저랑은 좀 반대시네요. 그래요? 저는 제 취미가 정말 단순해요. 몇 가지가 없어서 항상 고민이거든요. 취미를 뭔가 이력서에 쓰라고 하면 전 24시간이 모자라요. 진짜 왜 쉬는 시간을 하루를 24시간밖에 안 줬지?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해요. 정말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취미 자랑이라는 주제처럼 한 명씩 자신만 알고 있던 자신의 사소한 취미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각자 가볍게 요즘 새롭게 생긴 취미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요즘에 그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셀비어를 닮은 꽃을 키우고 있어요. 셀비어가 뭐예요? 제가 진짜 식알못이어서. 식물 알못인가요? 네. 셀비어라고 사루비아라고 하죠 보통. 네. 되게 빨간색 꽃들이 주르륵 달려 있는 그런 꽃인데 그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셀비어 찾아봤는데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셀비어랑 닮은 꽃이에요. 근데 이름은 안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셀비어를 닮은 꽃을 키우고 있는데 매일 꽃에 물을 주고 있거든요. 뭔가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은 좀 적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연히 그 화분을 얻게 돼서 기숙사 책상에다가 놓고 매일 물을 주고 좀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좀 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식물을 잘 안 키워봤는데 함께 지내지 않아봤는데 이렇게 같이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저도 좀 기운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셀비어 닮은 꽃을 기르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식물 이름 혹시 지어주셨나요? 식물 이름이요? 네. 아니 생각도 못했네요. 아, 식물 이름 지으세요? 저는 식물을 안 키웁니다. 아, 네, 저는 허브를 키워서 다 따먹습니다. 네. 정말 실용적인 이유로. 네, 고수 이런 거. 저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저는 이름 붙인 식물이 있어요. 정말? 행운목을 키우는데요. 네. 행운목이 진짜 키우기 쉬운 거 아세요? 그냥 진짜요? 물만 넣으면 돼요. 수생식물 흙에서도 자랄 수도 있고 물에서도 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름은 엄청 간단하게 행운인데 행운목이었어? 왜 운목이라고 안 했어요? 아 그러게요. 운목이가 조금 더 힙한 느낌이 있네요. 모군행은 어때요? 그것도 목시면 사람 이름 같네. 그래서 행운인데 그 꽤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 1년 전쯤인가 제가 물을 좀 성실하게 안 갈아준 나머지 뿌리가 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운이를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행운목을 살리는 방법이 그 나무 통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순 같은 게 나 있는데 그 순만 딱 잘라서 순을 다시 심으면 그 순이 다시 식물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리셋되는구나. 네네네. 근데 그건 이제 흙에다가 심어야 된다고 해서 나무 통이 이제 다 썩어가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순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결국 거의 못 살렸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식물 키우는 걸 진짜 잘하시고 또 많이 하셔가지고 할머니께 좀 그 부탁을 드렸어요. 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한 6개월 있다가 갔는데 진짜 지금 제 키 반만 해요. 그 행운이가. 그러니까. 정말요. 네. 너무 사랑으로 너무 잘 키우셨어요. 과해. 와 대박이다. 네,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행운이 원래는 살아나면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얘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거기 방치해 두었습니다. 잘 입양시켰네요. 네. 그러면 빗도님은? 저는요. 저는 요즘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신나셨죠? 네,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인 상태로 검도 수업을 갑니다. 또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멋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곧바로 약간 먹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공복 상태로 운동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도를 제가 월수금 가는데 안 가는 날에는 줄넘기를 간단히 하거나 공복으로 아니면 러닝, 패딩 껴입고 한강 조깅을 하거나 하는데 되게 운동이 끝나면 행복합니다. 저의 새로운 취미입니다. 맞아요. 빗도님 항상 운동을 하는 삶. 네, 운동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저 몸에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운동으로 풀어야 돼요. 네. 부럽다. 진짜 대단해요. 네. 운동을 거의 안 쉬고 계속 하시니까. 안 하면 되게 우울적해져가지고 저는 운동을 꼭 합니다. 뭔가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또 새로운 운동을 검도라는 새로운 운동을 또 수집하셨네요. 네, 친구 중에 그 같은 고등학교 친구 중에 검도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종종 저를 꼬셨거든요.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친구 맞아요. 그 영향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검도 해보니까? 검도 굉장히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저 혼자 초보고 제가 27살인데 27년 하신 그러니까 완전 제가 애기 취급 받으면서 예뻐해 주셔가지고 맨날 그런 느낌을 하고 계시군요. 완전 그냥 막내로 가서 열심히 싹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도 좋네요. 새로운 취미. 네, 새로운 취미. 그럼 모네님은? 저는 이제 이게 취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태그룸이라고요. 태그룸이요? 네, 어플인데 혹시 너무 흥미로워. 뭐야? 그 열품타 아세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약간 공부 시간을 기록하는 그래서 뭐 핸드폰도 잠금해주고 이런 어플이 있는데. 근데 열품타가 뭐예요? 줄임말인가요? 저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열품타를 안 해봐가지고. 네네네. 근데 뭔가 그런 공부 시간을 트래킹해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랑 컨셉은 비슷한데 이제 메타버스를 곁들인 거예요. 그 태그룸. 약간 뇌절인데요? 잠시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도트 게임처럼 도트 그래픽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맵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법원 맵이 있다거나 뭐 경희대학교 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막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면은 그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그걸 켜놓고 하는 건데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제 켜놓을 수도 있고 제가 딴짓하는 걸 방지시켜주는 거죠. 들어온 순간 거기 아바타가 생기는 거군요. 네. 공부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진짜 현실 세계에 있는 제 모습을 찍어서 송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시간만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대박. 근데 그게 좀 그 게임의 요소가 조금씩 들어있는 게요. 항상 그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면 이제 그 미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크레딧을 이제 거는 거예요. 배팅을 하는 거예요. 와. 자신의 성공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들 100원씩 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거 막 챌린지도 챌린저스 막 그런 것도 막 하잖아요. 아침 8시 일어나기 클럽, 6시 운동하기 클럽 네.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크레딧으로 이제 아바타를 또 꾸밀 수 있고 그런 진짜 뇌절 어플이죠. 대박이다. 네. 진짜 재미에 미쳤군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싶으니까. 맞아요. 놀고는 싶은데 뭐 그런 거죠. 어떡해. 이 세계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요. 네. 지금 너무 놀랐어요. 네. 신선하죠. 네. 응원도 할 수 있고. 응원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옆에 굳이 가가지고 이제 응원하기를 누르면 진짜 킹받아. 응원을 할 수 있고요. 잠시만 이게 공부가 돼요? 거의 심즈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주객전도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크레딧으로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법봉을 사고 싶어요. 법봉이 근데 엄청 비싸요. 그래요? 그래서 비쌀 것 같아요. 네, 법봉 멋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법조인이 되는 게 더 빠르겠는데 싶을 정도로 비싸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네. 요즘 새롭게 생긴 취미라면 법봉을 사고 싶다. 네, 태그룸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태그룸 한번 공부하시는 청취자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길. 맞아요. 네. 그럼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력서 취미 칸에 무언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취미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보통 어떤 취미를 말씀하시나요? 이게 꼭 자랑할 만한 취미가 아니어도 그냥 나의 소중한 취미여도 혹시 말씀해주고 싶으신 그런 취미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층님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저는 저의 소소한 취미는 최근에 소소한 취미는 벤치나 네. 빈 강의실에서 네. 멍 때리기입니다. 네. 그 이력서에 쓰지 마세요. 이력서에 쓰지 마시고. 근데 이게 왜 소중하냐면요.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4시부터 5시 사이거든요. 왜요? 그 시간 겨울철에 이맘쯤에 그 시간이 딱 그 해가 지기 직전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해가 순식간에 지는 거 아세요? 맞아. 여름보다 더 빨리 지는 것 같아요. 그 순식간에 져가지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잘 보시면은 약간 그 황금빛으로 건물들이 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밖에 나와 있으면 좀 따뜻하기도 하고 좀 정오랑은 또 다른 따뜻함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늘 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 그게 요즘에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5분에서 10분 이렇게만 앉아 있어도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다 충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다.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기. 모네님은요? 저는 이제 그 저만의 공간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냥 서울을 엄청 좋아해서 제가 서울의 이곳저곳을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맛집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모네님이 추천해주신 중국집에서 맛있게 음식 먹고 왔는데 또 힙한 술집도 많이 하신다고. 너무 많이 하세요. 왜 저 안 들어갔어요? 다음에 같이. 나 서운해. 데려가요. 진짜로 서운하고 계세요. 너무 가고 싶어. 아까 밥 먹으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꼬셨어. 언제 가? 술집 언제 가? 이러면서. 근데 저는 뭔가 그 친구를 데려가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제가 찾은 곳에 친구를 데려가면 이제 약간
그 이제 그날 그 식당이나 뭐 꼭 음식점은 아니어도 되고 뭐 그냥 뭐 공원 같은 데일 수도 있고 여기를 찾게 된 그 서사를 같이 즐기는 거죠. 그 친구랑. 좋다. 그래서 뭐 네. 그런 느낌? 그 서울숲에 돈가스 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인데 식당처럼 안 생겼고 그 안에 있는 향도 식당 냄새가 안 나요. 이름이 뭐예요 혹시? 퍼니주 키친이라고요. 그것도 퍼니가 들어가요? 네. 퍼니? 퍼니? 분식 한번 하시죠. 좋네요. 거기 가야겠네. 네. 거기가 이제 사장님이 약간 패션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안에 약간 마네킹에 이렇게 만들다만 실제로 거기서 옷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데를 찾아서 간다거나 그런 취미죠.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가요? 저희 피비랑 같이 이렇게 넷이서 너무 네. 좋아. 한번 가주세요. 오늘 못 뵀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꼭 피비랑. 피비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력서 취미 칸에 쓸 수 있는 그런 근데 진심이 담겨 있죠. 저는 네. 그림책이랑 그래픽 노블 모으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는 제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저만의 취미고요. 그 취미가 어떻게 보면 재미 중독자를 만든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 생긴 좀 나의 좀 소중한 취미는 저 어딜 가든 요즘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오늘도 들고 왔고 뭔가 요즘 필름 값이 비싸지긴 했는데 필름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찍어주고 필름이 인화되기 전까지 그 두근두근 도키도키 하는 마음으로 잘 찍혔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는 요즘 그런 사소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빗도님이 찍어주신 사진도 잘 받았어요. 잘 받았죠? 또 잘 찍지 않아요? 그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채님 찍어드렸잖아요. 제가. 맞아요. 제 사진이 꽤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모아서 올리려고요. 괜찮나요? 당연하죠. 괜찮아요. 네. 마이 빗도 써주면 안 돼요? 태그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취미? 근데 이게 취미는 진짜 아닌데 제가 사서 고생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극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남극을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힘들죠. 뭐 갈 수야 있겠지만 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극에 가면 뭘 하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엄청 추운 날씨에 걷는 걸 하는 거잖아요. 남극에 가면.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 2명이랑 같이 아침 8시에 청량리역에서 모였어요. 그 청량리역인 이유는 그 남극에 가려면은 칠레를 먼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칠리를 가진 지명을 찾다가 진짜 가성비 여행이다. 청량리에 간데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21년 1월이거든요. 그날이 그 무슨 40년 만에 한파가 제일 심했던 날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을 이제 골라서 진짜 감성 사냥꾼 미쳤다. 아니 감성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파 때 모두 집에 있을 때 감성이지. 그날만이 남극을 체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청량리역에서 아침에 그 마지막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라면을 사고 그다음에 뭐 물 같은 것도 사고 해서 아침 8시에 이제 걷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일단 걸었어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일단 한강까지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여의도까지 걸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다시 광화문까지 걸었어요. 너도 미친놈이구나. 이 미친놈이네요. 알죠? 극찬입니다. 참고로 재미중독자여서 미친놈이구나는 극찬입니다. 네. 저는 방금 떠올랐어요. 여기 아마 피비가 있었으면 지금 박수 치고 다녀요. 청춘이다 이러면서. 미친놈이구나. 그때 뭔가 그때 규칙이 이제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미친놈들이. 그리고 어지러워요. 남극 가면 신라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라면을 사서 그 한 점심에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만 받아갖고 밖에서 먹고 이랬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먹어야 돼. 네. 너무 재미중독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녁 8시? 9시? 이때쯤에 이제 광화문에 도착했거든요. 네. 일단 뭐 손 발엔 다 감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는 그 세종대왕 동상 앞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극 가면 세종기지에 가는 게 그 매짐이기 때문에. 미쳤다 얘네. 그래서 최대한 추위를 이제 견딘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제 그 동상이 놓여 있는 그 반석이라 그러나요? 네. 그 돌을 이제 터치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미친놈들이다. 나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쩜 우리 이런 게스트들만 쏙쏙 골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 짜가지고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해주세요. 네, 뭐 그때 또 생각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되게 추웠는데 저는 어쨌든 패딩을 꼭 껴입고 갔는데요. 같이 간 2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자기는 진짜 남극을 가고 싶다면서 얇게 입고 온 거예요. 진짜 남극 가면 두껍게 입고 갔었다면서 객기예요. 진짜 남극 가면 이제 훨씬 더 추우니까 네. 그 온도를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걔가 진짜 힘들어했고 온도를 경험하고 싶어서 안 죽었죠? 네네네 다 근데 그 끝나고 먹는 갈비탕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광화문에서 갈비탕 드셨어요? 네, 갈비탕 먹었어요. 야무지게 드셨네. 야무지게 드셨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비토님 하나 더 얘기하실 거 있어요? 저요? 네. 취미 많으시다고 그래서. 저 취미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저는 취미 좀 꾸준히 하는 편이어서 맞아요. 제가 그냥 취미를 나열해드릴게요. 네네네. 좋다. 네, 저는 일단 재미 중독자도 하나의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팟캐스트 녹음하는 것도. 그리고 요즘 검도하고 있고 또 요즘 제가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되게 배가 탄탄했는데 살이 조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와이스 모모가 하신다는 네네. 트위스트 플랭크가 있는데 제가 또 그걸 잘해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거 50번씩 해요. 하루에 맨날. 철인이시네. 정말 과해. 네, 과하죠. 운동도 과해. 하고 또 제가 글방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는데 글 쓰고 뭐 합평하고 피드백하는 것도 매주 하고 있고 사진도 요즘 많이 찍고 있고 네, 친구랑 위스키바 가가지고 위스키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요즘 되게 저의 크나큰 취미고. 진짜 24시간이 모자라겠네요. 너무 모자라요. 그리고 원래 이책님이랑 맞아요. 아침 독서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곧바로 직장 나가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보류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쵸. 재개하면 되죠. 언제든. 언제든. 그쵸.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없네요. 아니요, 너무 많은데.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너무 근데 진짜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의지가 있어도 하기 어려운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날씨 좀 따뜻할 땐 따릉이 타고 출근 많이 해서 팟캐스트 들으면서 따릉이 타고 출근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의 기나긴 남극까지 갔다 와서 취미자랑인데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취미자랑을 마쳐보고 이제 저희 본격 메인 코너인 책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님, 네. 전국 취미자랑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신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입니다. 아하. 이책님이 저 이 시집 선물 주셨었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아주 예전에. 네. 맞아요. 이 시집이 굉장히 유명한 시집이라 제가 여러 분한테 드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2012년에 나온 박준 시인의 첫 시집인데요. 오늘은 우선 작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시인, 1983년 출생, 2008년 실천문학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와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가 있고, 산문집으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계절 산문 등이 있다. 시 그림책 우리는 안녕을 펴내기도 했다. 출판 편집인 일과 라디오나 TV 방송, 유튜브에 종종 출연하기도 한다. 올해 9월까지는 시작하는 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로도 활동했다. 네, 이런 시인 분이신데요. 되게 생각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그렇죠. 네. 얼마나 더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오시니까. 네. 맞아요. 얼마 전까지도 방송 DJ로 활동을 하시다가 몰랐어요.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가끔씩 이제 심야 라디오 같은데 박준 시인이 게스트로 나오시는 거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에서 제가 읽을 시는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라는 시입니다. 네, 그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박준.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일처럼 아득하다. 나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을 오래 생각하면 비 마중 나오듯 서리서리 모여드는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 네, 이런 시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렵지 않은 시 같아요. 최근에 그쵸? 되게 어려운 시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요? 아, 지난주에 청원 갖고 왔잖아요. 지난주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네네. 되게 직관적이에요, 시가. 개인적으로 그쵸. 느꼈을 때. 되게 또 잘 풀어져서 설명돼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박준 시인의 시집 제목도 그렇고 그것도 시의 제목이잖아요. 네. 이 시의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도 그렇고 제목도 되게 직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되게 친절한 제목 풀어서 쭉 설명해주는 그런 직관적인 느낌이셨군요. 모네님은요? 저는 되게 그 자랑도 뭔가 네. 전 자랑이 약간 공감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취미 자랑도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 네네. 뭔가 혼자 자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자신의 감정에 타인의 감정에 또 약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뭔가 이입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타인을 좋아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네. 감정에 공감을 한 다음에 타인을 좋아하는 걸로 넘어가는 뭔가 그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별말은 아닌데요. 그냥 네. 좋아요. 맞아요. 좋은데요. 그쵸. 마지막에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좋기도 하였다가 되게 새로웠어요. 왜냐면은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좋기도 하였다 이렇게 약간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의 뉘앙스도 좀 여운이 있더라고요. 좋기도 하였다는 거는 좋았다랑 어떻게 다를까,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우선 이 시에 대한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이 시는 뭔가 그 사소한 일들이 자랑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은 자랑이 된다고 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뭔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당신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당신의 일로 생긴 슬픔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당신이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서 느끼는 그런 슬픔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뭔가 누군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화자가 되게 감명을 받아서 너의 그런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그걸 바라보는 화자가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를 악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슷한 슬픔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네요. 그럼 이채님이 오늘 전국 취미자랑에 네. 이 시집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화자나 당신이나 둘 다 그런 좋지 않은 세상에서 누군가의 슬픔을 생각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유일한 자랑이다. 이렇게 화자가 말하고요. 뭔가 이런 사람들의 취미는 그러면 슬픔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 단순히 어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취미란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선 취미란 단어는 일하는 거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뭔가 돈을 벌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취미가 아니고 또 자신이 하는 일 중에서 취미라고 할 만한 일이 뭘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은 고통스러운 일은 취미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통 취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잉여 시간 중에서 근데 이 시에서는 당신이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 중에서 가장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전국 취미자랑이라는 주제의 박지훈 시인의 이 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취미는 슬픔 이런 거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이 시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좋으셨나요? 인상적이셨나요? 근데 저는 제목이 제일 좋았어요. 좀 양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슬플 때 좀 안으로 침잠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다시 빠져나오는 게. 근데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슬퍼한다는 걸 알고 또 당신의 슬픔을 어떻게 보면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가. 저는 약간 아까 대답을 딱 꼽아서 말하기가 어려웠던 게 네. 저는 이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철봉에 오래 매달린다는 건 체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젊음과 체력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고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약간 담배 피는 청춘 이런 청춘의 약간, 이 시절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나의 고통. 뭐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뭔가 나의 연애의 슬픔이라든지 뭐 콤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세 개의 연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뭔가 그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 뭔가 담백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딱 한 문장을 꼽기보다는 이 세 연의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 시가 어떻게 보면 박준 시인의 시쓰기에 대한 시 같기도 해요. 박준 시인의 시집을 보면은 약간 가난한 청년의 모습, 그 연인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런데 항상 그 시 안에서도 시쓰기에 대한 고민이 엿보여요. 이 시에서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시를 쓰지 않았을까요? 난 이 시대에 어떤 시를 써야 될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철봉에 잘 매달린다. 이런 거를 내가 말해야 될까? 아닐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나의 폐가 아프다는 그런 거,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시에 써야 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을 시로 써야겠다. 뭔가 이런
박준 시인의 어떤 생각이 엿보이는 것 같네요. 과연 시로 무엇을 써야 될까? 이 세상에서 이 좋지 않은 세상에서 뭘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이 문장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두 연이 같은 말을 하잖아요. 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아득하다. 이런 식의 문장이 사실은 문장을 그냥 뒤집은 거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두 연을 할애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정말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급하게 바로바로 진행시키지 않고 한번 쉬어가는 거죠. 당신의 슬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아득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의 호흡이 정말 약간 시가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느꼈어요. 단순히 어떤 같은 정보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제성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굳이 연을 나누고 계속 두 번이나 쓴 것은 그런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느라 머뭇거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그런 태도를 설명하면서도 언어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뭔가 문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이 시의 제목이 아까 모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제목이 되게 좋잖아요. 네.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앞에 땡땡은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 넣으시겠나요? 저는 네. 사실 오기 전에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려워. 어렵다. 근데 시를 읊어주시면서 생각이 네. 딱 들었어요. 이걸로 해야겠다. 어떤 거죠? 체력은 자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진짜 체력이 좋거든요. 진짜 이채님도 인정했어요. 네. 제가 저보다 체력이 좋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 약간 어떤 체력이요? 그냥 인자 강해요. 제 동생이 저를 말했어요.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지구력이 세다. 저는 근데 원래 지구력도 세고 힘도 세고. 네, 힘도 세고. 네. 근데 느낀 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다 체력이 좋으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왜 저는 체력이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 게 체력이 좋아야지 마음이 좀 여유도 생기고 사람이 되게 성격도 되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체력이 되니까 이렇게 취미도 많이 할 수 있고 일도 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치지 않으면서 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성격이 예민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보통 다 체력이 좀 약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이 약해지면 당연히 이제 마음이랑 정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더 이 사람한테 배려를 하고 잘해주고 싶은데도 내 몸이 내 체력이 힘드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체력이 너무 좋으니까 다 포용해줄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저는 되게 뭐 성격이 되게 유들유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기본이 제가 체력이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일단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내 목도 또 챙기고 하면서 조금 더 알차게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차게 살고 계셔요. 너무 알차게 살아. 그게 다 체력 덕분이었군요. 체력 덕분이에요, 진짜. 네. 처음 알게 됐어요. 맞는 것 같아요. 체력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돌볼 수 있고 그렇죠. 체력 중요하네요. 체력 자랑 맞네요. 네. 너무 좋은데. 이처럼 체력 좀 안 좋아. 저도 좋은 편이에요. 실망스러웠어요. 좋은 편인데 빅도님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거의 두세 배라고 보면 돼요. 이처럼. 부럽다. 근데 피비님도 좋아요, 체력. 근데 저보단 조금 덜하지만 경쟁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술을 막 퍼마시면 네. 전 다음날에 밤새고 뭐 드럼을 가거나 그 하는데 피비님은 그래도 좀 주무시더라고요.
보통은 자요.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다들 뒤에 일정을 빼고 오죠. 네, 그런데 진짜 대단하세요. 네. 체력 뒤에 일정을 빼시질 않아요. 다 아세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부럽다. 모네님은요? 무엇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두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요. 모두가 자랑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방금 그 이책님이 이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말씀하실 때도 비슷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제가 뭐 시험을 준비했잖아요. 네. 맞아. 그게 이제 수능 국어랑 비슷한 건데 비문학 제재를 읽고 이제 그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의도된 대로 읽는지를 어떻게 보면 시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추출해서 읽고 요약해서 읽고 좀 빠르게 읽고 이런 게 좀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뭔가 가치가 높은 것 같고 그걸 못할 때는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단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뭔가 이렇게 열린 글을 열려있는 자세로 누군가 읽는 걸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다들 다른 생각이 있는 거고 맞아. 다들 뭐 빗도님은 체력이 좋으시고 저는 뭐가 좋을까요? 아무튼 다들 개개인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장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너무 단선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너무 힘들지 그거. 네, 그래서 뭔가 이거 하나로 어쨌든 저의 자신의 가치를 매겨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모두가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애착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다. 되게 인류의 적이네요. 따뜻하죠. 감성의 적이야. 너무 따뜻해. 그러니까 약간 감성 충전했어. 역시 감성 사냥꾼이야. 감성 사냥꾼. 왜 사냥 당했어? 나 지금 총 맞았어. 총 맞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층님은요? 저는 앞에다가 붙인다면은 기쁨은 자랑이 될 수 있다. 왜 이거 따라하시죠? 슬픔. 그러니까 돌려 쓴 거죠. 왠 슬픔만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도 자랑이 될 수 있다.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how? How? 왜냐면은 우리가 슬픔을 아는 것만큼 우리 기쁨도 좀 알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슬픔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처럼 기쁨도 정말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가끔 그런 기쁨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쁜 상황,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중국집에서 밥을 먹는 그런 시간에도 더 큰 기쁨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쁨을 생각하느라고 지금의 기쁨을 약간 평가절하하거나 맞아. 아니면 아예 그냥 기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때 기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소중한 건 소중한 거고 기쁜 건 기쁜 거다. 아무리 미래에 혹은 과거에 더 좋은 기쁨이 있었고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도 그냥 지금 소중한 거는 소중한 거고 기쁜 거는 기쁜 거니까 그런 기쁨을 충분히 자랑해도 되지 않나. 네, 좀 충분히 만끽해도 되지 않나. 맞아. 네, 오늘의 이런 녹음도 이런 기쁨을 점심 먹을 때 저녁 생각하면 안 돼. 맞아요. 점심 먹어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그죠. 점심 맛있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얘기 해야지. 그쵸.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피비랑 피비 안 하는데 피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되게 투명해지자잖아요. 저희 모토가. 네. 그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지금 감정에 솔직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그렇게 막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어요. 약간 너무 솔직하면 겸손과 조금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겸손을 되게 약간 중요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PB랑 얘기를 하고 그런 투명한 사람에 대한 그런 장점 같은 걸 좀 설파를 들으니까 현재 감정에 솔직하고 표현하는 것만큼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지금 오히려 더 한창 또 겸손 떨 때보다 삶이 풍요롭고 너무 재밌어요.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약간 마무리하자면 뭔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 타인의 고통에 혹은 타인과 내가 사는 세계의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그렇게 슬픔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의 눈동자의 맺음새를 봐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좋기도 하였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여러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너의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옆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해주면서 같이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시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책님의 시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재미중독자 3-5화 전국 취미자랑 1부였고요. 더 깊은 주제 토크와 그림책 소개는 다음 주에 올라갈 2부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2부에서 만나 용가리 끝. 정신을 차려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